정리 수납하기 화장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대는요. 특징이 일단 머리카락도 많고요. 먼지도 많아요. 그리고 화장품이 유분, 수분도 있지만 유분 제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화장품 바르고 또 화장품 케이스를 만지고 열고 바르고 하다 보니까 화장대 이 유분이랑 흡착한 먼지들도 많고 끈적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대를 정리하실 때는 물티슈를 많이 준비하셔서 닦아가면서 화장품도 특히 향수 이런 것도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닦아가면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대에는 고객님들이 이제 귀금속을 많이 같이 보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봐서 귀금속이나 액세서리가 비싼 게 있어 보이면 고객님과 함께 꼭 동행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제가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고객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동행하에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화장대 정리하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꺼내면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리하느냐? 화장품은 아빠 화장품, 사용자별로 아이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바디케어 제품, 립 종류, 메이크업 종류, 화장 도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대 정리할 때도 사용자에 따라서 정리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액세서리 방금 말씀드렸어요. 귀금속이 있을 수 있고요. 헤어 케어하는 제품들, 드라이, 고데기, 빗 헤어 제품들, 헤어핀, 머리끈, 액세서리, 헤어 머리띠 이런 것들 잔뜩 있어요. 네, 종류 진짜 많아요, 화장품에. 잘 분리하셔서 또 이 화장대에 있는 물건을 정리할 때 중요한 건 개봉을 안 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박스 그대로 있는 거는 그 박스 그대로 다른 곳에 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 중에 색조랑 스킨케어를 조금 분리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다 꺼냈어요. 그럼 닦아요. 화장품도 하나씩 닦아주시고 선반도 닦아주시고 화장대 거울도 닦아주시고 닦아주세요. 닦으시면서 수납함 먼저 배치해요. 수납함 딱딱딱 배치하시고 수납 위치 정하세요. 스킨케어는 자주 쓰니까 손이 잘 닿는 곳에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은 잘 안 쓰시면 서랍이나 거울 뒤에 아빠는 키가 크니까 위쪽에 아이는 손이 잘 닿는 아래 선반 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했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개봉 화장품 안 뜯은 새 박스에 있는 화장품은 다른 쪽에 따로 분리해 주시고요. 화장대 안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 주셔도 되고 청 없으면 팬트리로 들어가도 돼요. 대신 개봉한 화장품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유통기한 확인해 주시고 종류별로 수납해서 라벨링하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우리 화장품 유통기한 보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화장대 정리할 때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방법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단 EXP라고 써 있다. 그러면 사용 기간 이때까지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유통기한 넘어서도 사용해도 무관하긴 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죠. 피부에 닿는 거는 아무래도 경피독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고객님께 꼭 물어보셔야 돼요. 고객님 이거는 유통기한 지난 건데 사용기한이 지난 건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까지도 쓰던 화장품인데 당장 버리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기한을 반드시 보시고 유통기한이 지났다.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이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일일이 물어보지 마시고 한쪽에 모으세요. 한쪽에 모으셔서 고객님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입니다. 라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M이에요. M이라고만 써 있어. 그러면 이 제품은 뜯고 나서 개봉한 후에 한 달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M. 그럼 2M. 2M이라고 써 있는 건 이 제품은 개봉하고 나서 2달 동안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12M은 뭘까요? 이 제품은 개봉 후에 1년 동안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네. 유통기한도 중요한데 사용기한은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뜯은 지 2년 됐어. 예를 들어 화장품이. 그러면 가능하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가 언제 뜯었는지 고객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대 정리는 고객님과 같이 동행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MFD는요. 화장품을 만든 기한이에요. 아마 오늘 이전일 거예요. MFD라고 써있는 날짜를 보시고 그 다음 봐야 될 건 화장품 뒤에 설명서 표기법에 별도 표기 연로부터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3년, 2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MFD 2025-0101이라고 써 있다. 그런데 3년 기한 써 있으면은 2028년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P랑 MFD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MFD를 보시고 유통기한 지났어요. 하시면 안 돼요. 네, MFD랑 EXP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BE 아니면 BBE 똑같아요. 두 개 똑같은 건데 어떤 건 BE라고 써있고 어떤 건 BBE라고 써있거든요. 그거는 사용 권장 기한이에요. 사용 권장 기한, 사용 기한이 아니라 사용 권장, 이때까지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화장품은 대부분 이제 방부제 많이 안 들어있는 식물성, 이런 그런 화장품들이 사용 권장 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화장대 정리하실 때 유통기한 잘 확인하시고 어떤 거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들도 있고요. 튜브형 제품들 있죠. 요런 화장품들은 대부분 요 위에 써 있어요. 유통기한이. 여기도 뭐라고 써있냐면 EXP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기한 언제까지냐면 2028년 1월 16일까지네요. 날짜가 굉장히 길어요. 26년이구나. 이게 잘 안 보여요.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사실 잘 안 보여요. 네. 유통기한 잘 보셔야 돼요. 네. EXP라고 써있는 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통기한 확인했어요. 자, 화장대 한번 볼게요. 살펴볼게요. 대부분 화장대가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매일 아침에 쓰고 놓고 가고 막 매일 가르고 막 만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정리가 잘 안 돼요. 화장대는 수납함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서랍에도 이렇게 칸칸 칸막이 해가지고 정리해드리면 좋고요. 이렇게 가능하면 화장대 위에는 자주 쓰는 스킨케어 제품 말고는 서랍에 들어가는 게 좋긴 해요. 그래야 깔끔하긴 해요. 하지만 고객님 사용자 스타일에 따라서 자주 쓰는 거 올려놓고 쓰는 게 좋으시면 이렇게 수납함으로 해가지고 정리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욕실이에요. 욕실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욕실이 거의 대부분 두 개죠. 안방에 있는 욕실이랑 거실에 있는 욕실이랑 요즘 아파트 대부분 두 개잖아요. 사용자가 어떤 욕실을 사용하는지 먼저 파악해 주세요. 아이들이 어디서 목욕하는지, 거실에서 하는지, 안방에서 하는지, 엄마가 안방에 욕실을 쓰는지, 거실 욕실을 쓰는지, 아빠는 안방만 쓰고 아이들이랑 엄마는 거실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모두 다 안방 욕실을 쓰고 거실은 샤워를 안 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안방은 엄마 아빠만 쓰고 거실에 아이들 쓰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자에 따라서 욕실에 배치하는 도구나 그리고 욕실 앞에 배치하는 옷 서랍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식구가 다 안방에서 씻는다. 안방 욕실에 씻는다? 그러면 안방 욕실 앞이나 옆에 근처에 서랍장을 두고 모든 식구들의 속옷과 잠옷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씻고 나와서 거기서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드립니다. 욕실의 주 사용자가 어딘지, 타겟이 뭔지 먼저 선택하시고요. 욕실 특성상 물기가 많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리할 때 건식 제품, 습식 제품, 물에 젖어도 되는 것과 젖으면 안 되는 것을 잘 분리해서 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욕실 정리하는 순서예요. 꺼내면서 분리해요. 어떻게 분리하느냐? 욕실 수납장 안에는 휴지, 여분의 화장지, 그리고 수건, 물에 젖지 않는 화장품, 그리고 여분의 물품들이 화장솜 같은 거, 그리고 면봉 같은 거, 요런 것들 수납장 안에 넣고요. 젠다이, 이렇게 세면대 위에 선반 있죠, 젠다이. 젠다이에는 매일 쓰는 제품들을 올려놔요. 칫솔, 치약, 손세정제, 세안제들.
올려놓고 바닥에는 청소도구 내려놓죠. 자, 그리고 선반. 샤워하는 샤워기 옆에 있는 선반은 샴푸, 린스, 바디용품들 그리고 퍼프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꺼내면서 분리하셔서 욕실장, 수납장 닦으시고 수납판 배치합니다. 욕실장 안에도 보면은 가끔 여성용품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냥 넣지 마시고 바구니에서 딱딱 세워서 정리해 주시면 꺼낼 때도 편하고 넣기도 편하고 먼지도 안 타고 좋습니다. 네. 종류별로 수납하고 라벨링 하시면 되는데요. 욕실 수납장, 욕실 선반 있잖아요. 욕실 수납장 닦으실 때 물기 없도록 물기에 취약하지 않게 물티슈로 닦으면 휴지나 키친타올로 한 번 더 물기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먼지 티슈로 닦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습기가 안 차요. 안 그러면 욕실에 이 선반 안에 그 수건에서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여름에 이제 욕실 앞에다 바구니 놓고 휴지 넣고 쓰기도, 이렇게 수건 넣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습기가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셔야 해요. 바구니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젠다위에 바구니 놓으면 그 안에 물 곰팡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욕실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욕실 선반이 수납장이 이렇게 생겼다 가정했을 때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4번, 5번, 6번, 7번 공간에 각각 어떤 것들을 수납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제일 높은 손이 잘 안 닿는 곳이에요. 그러면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끔 사용하는 제품을 넣어야겠네요. 여성용품을 수납하면 좋습니다.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객님 상황에 따라서 또 물건의 양에 따라서 동선에 따라서 그 집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가장 높이 손 안 닿는 곳에 여성용품 수납하고요. 두 번째, 요 공간에는 여분의 휴지를 넣습니다. 여분의 휴지 넣어서 하나씩 꺼내 쓸 수 있게 하고요. 3번에는 수건을 수납해요. 4번에도 수건을 수납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3번, 4번의 수건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번, 4번에는 앞에 이렇게 가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수건을 하나 꺼냈을 때 다른 수건이 우두두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앞에 가드가 있는 곳에 수건을 수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은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아마 5번 공간 밑에 변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에 수건을 수납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1번이랑 5번 사이에 밑에 여기에다가 수건을 넣잖아요. 그러면 수건 하나 꺼낼 때 우두두 떨어져서 변기도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네. 아마 이쪽에 변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에 수건을 수납하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5번에는요, 수납함을 이용해서 욕실 용품을 수납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샴푸나 트리트먼트 이런 건 자주 쓰는데 헤어팩 근데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수납을 하는 거죠. 안에다가 깔끔하게 넣어주시면 욕실 용품, 그리고 또 여분 제품들 수납하면 되고요. 6번에는 헤어 용품이 드라이기가 코드가 이렇게 있네요. 드라이기 헤어 용품 수납하고 7번에는 화장품이나 미용 용품들 오른손잡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여시잖아요. 이렇게 열거나 그래서 화장솜, 면봉, 스킨케어 제품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엄마들은 욕실에서 세수하고 거기서 바로 스킨케어 바르고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실에다 스킨케어 제품들 많이 놓고 하시거든요. 선반 안에다 놓으시면 습기에 취약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실 선반 세 가지형 있어요. 욕실 샤워기 수전 있는데 근처에 보시면 이렇게 샴푸랑 바디 제품, 린스, 샤워볼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 있어야 되는데 선반형이 있고 공중 선반형이 있고 코너 선반형이 있어요. 대부분 기존의 아파트나 아니면 욕실을 만들 때 이런 액세서리들이 되어 있는데 없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반형을 구매해서 고객님 집에 배치해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선반형은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수납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욕조 위에 코너에도 올려놓을 수 있고 폭이 좁아서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이거 아기들 많은 집은 욕실에 아기 장난감 많이 놓고 쓰잖아요. 장난감 여기다 올려놓고 말려서 물기 취약하지 않게 쓰기도 합니다. 네. 공중 선반형은 물기 잘 빠지고요. 여러 가지 제품을 수납하기 용이하다.
자, 코너 선반용 공간 활용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욕실은 세 가지 선반을 이용해서 수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욕실 정리한 예시 보여드릴게요. 욕실은 일단 깔끔해야 해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안으로 넣게. 왼쪽 사진 보시면 드라이기 막 선이 다 나와 있고 좀 위험하죠. 물기가 있는데 전선도 있고 그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도 바구니를 큰 거 해서 선 같이 넣을 수 있게 한쪽으로 잘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욕실 선반 안에도 바구니를 이용해서 수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왼쪽에는 그냥 수납이 돼 있어서 뭐를 하나 끊을 때 우두도 떨어질 수 있지만 오른쪽 보시면 선반 안에 바구니를 이용해서 분리했어요. 그래서 여성용품도 저 안에 렌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안제 관련된 거, 화장품 관련된 거, 칫솔 치약 이런 거 해가지고 분리해서 라벨 붙여가지고 넣었더니 훨씬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거실입니다. 거실 정리. 거실은 어떤 공간인가요? 가족들이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맞죠? 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이 보관이 되어야 하고요. 거실은 또 특징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집은 TV 없이 거실을 서재처럼, 도서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거실을 레스토랑처럼 식탁을 놓고 가족들이 거기서 식사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 거실에 침대가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편하게 누워서 TV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방이 좁아서 아이 장난감이 전부 다 거실로 나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거실은 사용자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거실의 목적을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거실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그래야 물건이 정리가 되고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서 거실에 있는 물건을 한번 분류해 보세요. 분류하시고 수납함 배치해서 종류별로 수납하고 라벨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거실에는 의약품, 문구용품, 운동용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외 이건 물건들이 있는데 의약품을 정리할 때 저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외용약과 내복약으로 정리를 합니다. 약이 별로 없으면 약상자 하나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서 먹는 약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세요. 영양제, 비타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의약품이 많아요. 요즘 집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용약, 바르는 거, 연고, 패치, 파스 이런 것들은 한쪽에 따로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진통제, 위장약, 감기약, 그리고 처방약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아파서 먹는 거 말고 건강을 위해서 미리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은 또 따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들을 분리해 주세요. 또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의 약을 따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브루펜이나 타이레놀이나 해열제나 체온계, 아이 연고 이런 것들은 아이 약은 또 따로 정리해 주시면 의약품이 많다면 따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모두 가족이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실에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네, 거실에 많이 보관해요. 자, 그 다음에는 문구용품입니다. 문구용품도 거실에 있어야 되죠. 물론 방마다 문구용품이 있지만 거실에 또 사용하는 문구용품들이 있어요. 대부분 칼이나 가위나 메모지나 펜, 필기도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거실에다 보관을 하고요. 또 전자기기, 태블릿 같은 경우,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이런 것들이 거실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용품 같이 거실에서 운동을 하니까 폼롤러라든가 어, 마사지 용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요가 매트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운동용품들이 거실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톱깎이, 반지꼬리 이런 것들도 거실. 거실에 TV 밑에 서랍장이 있으면 거기다 보관을 하는데 요즘에는 TV가 이제 공중에 벽에 벽걸이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실에서 가장 가까운 주방 팬트리 한쪽이나 아니면 서랍장을 하나 마련해서 그쪽에다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수납해서 라벨링해서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러면 안방이나 말씀드렸듯이 주방으로, 팬트리로 이렇게 수납을 하도록 합니다. 네. 약 이렇게 정리했어요. 보시면 음, 굉장히 많아요. 약이. 그런데 보시면 왼쪽 위에는 한약, 가운데는 유산균, 오른쪽에는 내복약, 오른쪽 밑에는 내용약 먹는 거. 그쵸? 그리고 가운데는 처방약, 그리고 왼쪽에는 패치, 이렇게 구별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나 오늘 몸이 안 좋은데 해열제 하나 먹어야겠다. 그럼 손이 한 번에 딱 가겠죠. 어디로 갈지 알겠죠. 요렇게 약을 분리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사용자도 편하고요. 정리해 놓고 나면은 약이 흐트러지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가정마다 유통기한 지난 약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약을 대부분 비상약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래된 약들은 사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화장품은 그래도 조금 덜하대요. 화장품은 방부제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유통기한 지나도 좀 써도 괜찮은데 약은 의약품은 날짜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독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의약품은 가능하면 유통기한 잘 확인하시고 연고는 어쨌든 상처에 바르는 연고잖아요. 이 상처에 있는 염증이나 직물이 연고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고는 면봉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오픈된 지 오래된 연고들은 정리를 해주시기를 고객님께 꼭 말씀드려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는 거실이에요. 저희가 정리한 거실인데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거실인데 짐이 정말 많았죠. 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고객님이 좀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저희가 각자 제자리를 찾아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소파가 숨어 있어요. 짐에 묻혀서 소파가 숨어 있지만 소파를 저희가 짠 하고 찾아드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쵸? 기분 좋으실 것 같죠? 제자리 물건 다 넣었어요. 아이들 물건 아이 방으로 가고 주방으로 갈 거 가고 또 배출할 거 배출하고 또 다른 집에 대물림하고 판매하고 또 드림할 거 기부할 거 다 내보내고 이렇게 깔끔하게 거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물건이 많이 쌓인다기보다는 이렇게 꼭 필요한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을 위주로 거실에 채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요, 방인데 엄청 커요. 그래서 거실처럼 사용하는 그런 방인데 여기를 저희가 이상하다? 똑같은 집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구조를 바꿨어요. 저 뒤에 서 있는 키 큰 책장을 가운데에 파티션으로 옆으로 눕혔어요. 그래서 저쪽 뒤쪽은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잠자는 공간. 이 가운데 책 파티션을 중심으로 이쪽은 놀이 공간으로 분리를 했어요. 같은 방 한 칸이라도 아이 방이라도 잠자는 공간, 옷 입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노는 공간을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쪽 코너, 이쪽 코너, 이쪽 코너, 이쪽 코너 이렇게. 이 집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저쪽에 책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침대도 여기 있고 매트도 깔려 있고 뭐 밥상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한 거예요. 옷은 저기다가 다 넣어서 저쪽으로 끝으로 보내고 침실 놓고 그리고 책 파티션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간 분리를 했더니 이렇게 공간 분리했더니 훨씬 넓어 보이고 동선에 훨씬 효과적으로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가구 배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곳은 거실인데, 책이랑 뭐 이렇게 선반, 이런 선반 많이 보셨죠? 선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책도 있고, 뭐, 액자도 있고, 진열을 했는데, 처음에는 예쁘게 진열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액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박스에다가, 이렇게 팬트리 박스에 넣어가지고, 라벨에서 딱 구별해서 넣어드렸더니, 훨씬 깔끔해졌어요. 여기도
이 책장은 방으로 갔어요. 방으로 가서 책만 꽂는 걸로 쓰고 이 집 옆에 공간이 많이 남길래 여기에 딱 맞는 앵글을 짰어요. 앵글을 짜서 수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공개해 드리는 사진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작업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을 허락을 받아서 이제 교육 자료로 쓰기는 하지만 이걸 사진을 찍어서 다른 데 유포하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유포는 안 됩니다. 그냥 보는 교육자로 보는 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네. 이 집 같은 경우는 거실을 공부방처럼 이 집이 아이가 셋이 있는 집이었어요. 여기도. 그래서 공부를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거실에서 책 읽는 공간을 같이 공용 공간을 쓰고 있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 책이 너무 많아서 이삿짐센터에서 정리가 안 돼서 저 박스를 그냥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애프터거든요. 책장 맨 위에 제가 박스를 해서 안 읽는 책이나 장난감이나 부속 그리고 학용품 같은 것들을 박스에 넣어서 라벨에서 메뉴를 다 올렸어요. 바닥에 널브러뜨리지 않게 다 올리고 책 딱 정리했더니 훨씬 깔끔해졌어요. 너무 좋죠. 맞아요. 정리하고 나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네, 정리한 이걸 바라보는 제가 되게 좋아요. 근데 고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널어놓고 막 꺼내서 널어놓고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 안에 정리가 될까요? 계속 물어보세요. 됩니다. 네, 정리됩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특징이 잠자는 공간. 딱 잠자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방에 TV를 놓기도 하지만 거의 침대가 큰 게 딱 들어가 있고 거의 끝이죠. 안방은 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장난감이 있거나 옷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막 물품들을 다 넣지 않아요. 최대한 심플하고 깔끔하게 잠자는데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바로 안방이에요. 안방은 그냥 깔끔하게 잘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안방에 식구들이 많아서 옷이 많다 보니까 침대 옆에도 다 서랍장에 옷을 넣어야 되고 심지어 고장난 서랍장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옷을 다 이불이랑 막 수납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 서랍장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정리해서 다 드레스룸으로 다 정리해 드렸어요. 옷을 다 정리하고 근데 너무 신기해요, 대표님. 저희 집에 분명히 옷장에 옷이 꽉 찼었는데 왜 옷이 더 들어가고도 남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비밀이 옷걸이에요. 옷걸이 두꺼운 거 빼면은 공간이 확 생겨요. 네. 그리고 옷을 잘 걸으셔야 돼요. 옷을 잘 걸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분리를 잘하면 옷을 찾는 일도 줄고 공간도 또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널브러져 있던 옷들이랑 이불이 다 드레스룸 안으로 갔고 제가 하는 비법 중에 하나는 옷장을 봤는데 두꺼운 패딩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럼 두꺼운 패딩은 다 빼요. 빼서 패킹해요. 패킹해서 드레스룸 맨 위에 공간에다가 언더베드로 넣거나 침대 밑으로 넣거나 다른 데로 넣어요. 계절 있는 옷은 두꺼운 옷은. 그러면 얇은 옷은 쫙 다 걸을 수 있어요. 널널하게.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의 목적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장난감 방인지, 옷방인지, 거실인지, 안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객님께 여쭤봤더니, 아이랑 둘이 살고 계셨거든요. 여기는 그냥 옷, 화장품, 아이 책 볼 수 있는 거 요것만 놓고 싶다. 그러셔서 장난감은 베란다 쪽으로 다 빼고 요렇게 옷장만 깔끔하게 화장대도 작은 방에 있었던 거를 베란다 쪽 작은 방에 있던 걸 끌어왔어요. 그래서 화장대도 여기다 넣어서 제자리를 찾아 주었답니다. 네, 요렇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리에 있어야 될 애들이 있어요. 자기 물건의 자리를 찾아주면 되거든요. 요렇게 찾아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안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연령이 조금 나이 있으신 분이 의뢰를 해주셔서 갔었는데 침대가 너무 무거웠어요. 여기 돌침대였어요. 침대를 옮기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위치를 바꿨어요. 농이 이렇게 있었고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침대 사이에 물건이 있어서 농도 안 열리고 뭔가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키가 안 크시니까 농 안에 있는
옷장을 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키가 너무 이게 높아서 이렇게 옷걸이를 꺼내기 힘드셔서 옷장은 거의 그냥 안 입는 옷을 넣으시고 바깥에 행거에다 옷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위치를 먼저 바꿔드렸어요. 장롱을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지저분한 게 보여서 문 옆으로 장롱을 옮기고 잡다한 물건들은 농 위로 박스로 해서 올리고 잘 안 쓰시는 물건들 올리고 그리고 농 안에 옷봉을 걸어드렸어요. 요즘 다이소 가면 옷봉 튼튼한 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사이즈별로 다 있거든요. 옷봉을 걸어서 옷을 낮게 걸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옷장 열어서 그냥 편안하게 꺼낼 수 있게 옷봉을 아래로 낮춰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가구 배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정리수납은요, 마법이 아니에요. 네. 마법처럼 이런 사진 보세요. 마법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 더해요. 고객님들이 엄청 만족해 하시고 신기하다고 하시거든요. 정리수납은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해보면 마법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되는 그 마법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시가 끝났어요. 2일차가. 1차시, 2차시 했고 오늘 3차시에서 정리하는 거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냐면 제일 먼저 신발장. 신발장의 특징 뭐였죠? 앞에 들어가는 현관 무조건 깔끔해야 한다. 신발장은 좁은데 신발이 너무 많은 경우 신발 정리대를 활용해서 깔끔하게 신발을 정리해 드린다. 말씀드렸고요. 신발 가죽 구성원의 위치에 따라서 높낮이 조절하면서 신발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류 정리했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는 의류 정리를 정확하게 다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따라해 보셨나요? 네. 옷걸이 거는 거.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S로 걸어야 될지, 숫자 2 모양으로 걸어야 될지, 옷걸이 방향. 제일 먼저 옷걸이 방향 중요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옷을 분리할 때 두꺼운 옷, 얇은 옷, 긴 옷, 짧은 옷, 이런 것들, 밝은 옷, 어두운 옷, 이렇게 구별해서 입구에서 가까운 쪽은 밝은 거, 얇은 거, 짧은 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두꺼운 거, 어두운 거, 기른 거, 옷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정리할 때 계절만 나눠서 색깔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종류별로 색깔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객님들 물어보시면 돼요. 의뢰하시면서. 고객님 셔츠, 블라우스, 니트 이런 거 다 따로 할까요? 아니면 여름, 겨울만 구별해서 색깔별로 할까요? 물어보셔서 고객님 니즈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옷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옷장에 거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랍에 들어가는 거, 접는 거, 티셔츠 접는 거, 그 다음에 바지, 반바지, 잠옷 접는 거, 양말 접는 거, 속옷 접는 거, 나시 접는 거 오늘 다 배웠어요. 네, 자세한 거는 하나씩 하나씩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배우시면 금방 또 배우시고 손에 익을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속옷 접는 거나 티 접는 거는 오늘 꼭 집에 빨래 건조돼서 빨래 꺼내서 재미있게 한번 접어보세요.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빨래 정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면 집안이 정리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질 거예요. 새로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배운 게 뭐였죠, 오늘? 욕실도 배웠고요. 욕실 정리하는 거, 습기에 취약한 거, 습기에 취약하지 않은 것들, 물기에 젖어도 되는 것들, 곰팡이 이런 거 얘기 들었고요. 욕실 정리했고, 그리고 안방은 잠자는 공간, 쉬는 공간, 이런저런 잡다한 물건들이 없어야 하는 공간 말씀드렸고, 거실은 사용자에 따라 활용 공간에 따라 정리를 한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물건들을 보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그 외의 것들을 배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방 정리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주방, 팬트리, 냉장고, 세탁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겠네요. 다음 시간에 아이방도 다음 주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 화장품 유통기한 보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집 내 거 화장품 한 번씩 유통기한 좀 확인해 보세요. 연습할 겸 해서 화장품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연결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